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선거로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또 급격한 반등을 보여서 기분이 좋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미국 증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4일 연속 주가 지수가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반등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오늘 2.6% 가까이 올랐는데요. 2020년 6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최대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사실 이거의 징조는 벌써 유럽에서부터 나섰죠. 독일은 오늘 7.92%가 올라갔는데요. 2020년 3월 이후 그러니까 딱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갔고요. 프랑스도 2020년 11월 이후 최대폭인 7.13%가 올랐습니다. 결국 유럽에 반대한 거, 미국에 반대한 건 결국 하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긴장 관계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은 좀 완화됐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끌고 가고 있는 소위 커머더티죠. 상품 가격, 대표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가 다시 급락대로 돌아선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그러다 보니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크게 반등했고요. 특히 그동안 많이 흘러내렸던 금융주와 기술주들은 거의 4% 이상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이미 터키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터키 국방부 장관도 이런 얘기했었고 외교부 장관도 했지만 결국 철회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게 사실 없다고 그랬는데요. 어제 결국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의 소위 비굴하면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가입 의사는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나토 가입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러시아가 문제를 삼았던 거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죠. 거기다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목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인데요. 터키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회담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소위 상품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고점을 찍었다가 결국 전일 대비 11%나 하락했고요. 금 가격 같은 것도 3%가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 저는 미국 달러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달러도 1% 정도 내려갔고요. 10년물 금리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1.9% 수준까지 회복을 한 것이 전반적으로 오늘 전 세계 주시장이 반등한 기폭제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크게 상승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섹터로 보면 은행주와 기술주인데요. 은행주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금리의 반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영향이 되겠는데 오늘 은행주는 대부분 6, 7%씩 다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어저께까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6, 7%씩 반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빅테크라고 우리가 분류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4에서 5% 정도씩 오늘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잘못한 거 없잖아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건 잘못됐다는 인지 분명히 있는 거죠. 넷플릭스도 오늘 5% 이상 올라갔는데요. 웨드부시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키나 스타벅스 같은 것이 러시아에서도 물건을 많이 사니 또 스타벅스도 매장을 운영하느니 안 하느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흘러내렸던 주식인데요. 나이키도 5%, 스타벅스도 거의 5% 가까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젊은 분들 하는 분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데이팅 앱으로 대표적인 것이 틴더 그룹을 갖고 있는 매치 그룹가요. 또 범블이라는 기업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BMO에서요. 밴크 오브 몬트리올인데요. 비모는요. 비모에서 두 개 모두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각각 목표 주가를 48달러와 1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범블은 실적도 오늘 긍정적으로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고 쉽게 해서 유료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걸 발표하면서요. 오늘 범블은 40% 이상 급등했고요. 매치그룹도 13% 이상 주가 오늘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동안 애플에서 신제품을 발표했어요. 보급형 아이폰을 발표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시장에 또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냐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너 개의 제품을 발표했고 이제 서비스 쪽에서 하나 발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아이폰 SE가 차세대가 나왔습니다.
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30 정도 올려놨는데요. 이번에 가장 핵심은 이 $430 저렴이 버전이죠. 뭐 그것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한국 돈은 60만 원 가까이 할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가격에 쉽게 얘기해서 5G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또 놀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이폰은 SE 나온 것이 하나의 그 가장 특징적인 점이 되겠고요. 그밖에 아이패드 에어라든가 맥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중가권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로부터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오늘 신제품이 나온 것이 크지 않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보면 애플도 오늘 마찬가지로 3~4% 오늘 전부 다 빅테크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동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룰루레몬입니다. 그 신제품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여성용 러닝화, 쉽게 해서 스니커스를 발표했는데요. 브랜드가 블리스 필이라는 건데요. 런칭을 했고요. 3월 22일부터 판매하는데 뭐 한 켤레당 $138에서 $148 정도 하는데요. 남성용은 내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그 나이키라든가요, 그리고 아디다스, 그리고 요즘 핫한 올보드 이런 것에 경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어떤 반응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 정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무엇부터 올라갈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반등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여러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변동성 우한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들의 시각을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CNBC에서 나름 또한 서너 가지 기준을 갖고 종목을 한 6개 선정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는데요. 투자 의견이 매수 비중이 75% 이상인 기업들을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것이 미국 주식은 그대로 다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의 계리율이 30% 이상, 즉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것들 위주로 또 해놨고요. 거기다가 이익이 좀 줄어들거나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구체적으로 주당 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인 것들을 CNBC에서 골라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6가지 종목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이제 보안 회사가 들어가고요.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거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지만 중남미의 아마존 내지 중남미의 이베이라고 불리는 거가 되겠고요. 그밖에 마블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T-모바일까지 한 6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익숙한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사실 이런 뭐 시장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변동성의 한 국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되는 구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ETF를 또 소개했다면서요. 네, 현재 뭐 시황과 맞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나름 그들의 시각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지금 오늘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런 전쟁만 갖고 그러니까 올라간 건 아니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섹터 ETF는 X2를 첫 번째 ETF로 소개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이슈가 될 만한 것인데요. IT라고 미주 우주항공 방위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그 어떤 방위산업 이슈 때문에 이걸 매매하시거나 투자하시면 저는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주항공 방위산업, 특히 우주항공 쪽에 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종목 선택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라면 테마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떤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 그리고 여하튼 이것들이 대부분이 산업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QUAL이라는 퀄리티 ETF를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겁니다. SPHQ인데요. 이거는 스테이트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퀄리티 ETF 대신에 SPHQ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딱 적절한 ETF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 지금 지난밤 사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 ETF에 투자하는 거는 좀 어떤 식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이거를 지금 사갖고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에너지를 워낙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은 5%에서 10% 정도는 특정한 에너지 주식을 사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XLE 같은 것도 여러분들 충분한 포트폴리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꼭 갖고 할 만한 ETF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